일본 엔화의 추락은 어디까지일까요?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엔화의 명성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엔달러 환율은 2달째 가파르게 오르면서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통념도 깨졌습니다. 지난해 7년 만에 최대 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는 42년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본 경제의 체질이 허약해진 데서 비롯된 나쁜 엔저의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29.38엔까지 치솟았습니다. 2002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엔화 가치는 전날까지 1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 방어를 위해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견제구를 던졌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는 지난 4월 18일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엔저는 일본 경제의 플러스라면서도 엔화 약세가 급속하게 진행되면 불확실성을 고조시켜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도 같은 자리에서 지금의 엔저는 좋은 엔저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일본 경제의 양대 기관 수장이 동시에 엔저 현상의 부정적 측면을 말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로다 총재의 발언으로 엔달러 환율은 이날 하루 오름세가 주춤했으나 대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가 완화적 통화 정책을 멈추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엔화 가치 하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UFJ 은행의 이누 테페이 수석 애널리스트는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급격한 엔화 가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어디까지 진행될지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전문가들도 일본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엔화는 달러화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엔화 가치가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는 반면 엔화는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오르면서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으나 최근 일본 경제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입 가격 부담이 상승하면서 무역 적자 폭이 커지고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서 가계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일 환율이 치솟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이 돈 옥죄기에 나섰지만 일본은 반대 방향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난 3월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올린 후에도 일본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단기금리는 마이너스 0.1%, 장기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0%입니다. 이후 장기 국채를 정해진 이율에 무제한 매수하는 지정과 주문까지 단행해 금리 상승을 막았습니다. 일본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파장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실질적인 가계소득 감소와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걸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구로다 총리가 엔저는 기본적으로 플러스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환율보다 금리를 지키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면서 엔저 현상이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값싼 일본이란 표현이 최근 들어 일본 언론에 부쩍 자주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금융인 출신인 다스자와 게니체 교토다치바나대 개관 교수는 최근 경제주간지 프레지던트에 보낸 기고문에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며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은 아베노믹스의 청구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이 국가부도를 당장 선언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끝없는 추락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며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이 몰락하고 있어 아베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직 일본 총리에 대한 처벌까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비 교환인 상황이라 일본인들도 암울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조금 이상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게 일찍이 일본은행의 총재가 임기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퇴임에 교대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왜 구로다 총재가 임기 내내 반드시 취임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일까? 아베 2기 정권이 탄생하면서 아베노믹스를 내놓았고 일본은행 총재였던 시라카와 씨는 일을 끝냈다고 기억하고 있다. 임기를 조금 남기고 퇴임했어. 정치가 일본은행에 어떤 의미에서는 압력을 가한 것으로 나에게 비춰졌다. 그리고 책임감 없는 인간들이었다는 것. 가능하다면 일본은행 총재를 가능한 빨리 교체하여 엔저 시정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일본은행이 국가의 최고 권력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기시다 총리에게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여기서 끝이라는 생각만 든다. 지금 일본은 원재료 및 중간 제품에 대해 거의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지하고 있다. 자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는 어쩔 수 없으나 중간 제품은 일본에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최종 제품이 이익률이 더 좋다는 점과 일본인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향상으로 점점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지하게 되었다. 한층 더 엔하락이 되면 이 중간 제품을 일본에서 만들려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의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일본은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라고 할까? 이런 말이 옛날에는 유행했었다. 국내 공장에서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중간 제품의 라인업을 늘려가고 만일 엔고에 흔들려도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일본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 일본이 살아날 길을 생각해 내지를 못하겠다. 일본 제품이 팔리지 않고 연구개발에 국가도 기업도 힘을 쏟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국은 자릿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계속 제자리 걸음. 모두가 일본의 매력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엔화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 상황에 도달하면서 민생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내각은 아직도 신경을 일체 쓰지 않는다는 것. 게다가 매번 대처 방식이 느리며 그 방식의 결과도 물론 미흡. 기껏 만든 정책은 내각에서 맛보기 회의를 한 것인지 반드시 명분은 있으나 효력은 매우 적다. 국민들 몰래 자기들만의 신세계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인지 혹시 정말로 본인들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렇다면 이것도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연금이나 의료비 면제, 선거권은 80세까지 결정해 자금을 연구나 젊은이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일본의 노인 간호와 미래에 대한 투자의 양립을 할 힘은 없음을 보면 이제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피해보는 것은 국민들, 정부의 결정과 내세우는 정책들을 보면 기가 막힐 뿐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어줬으면 하는데 현재만 살피지 말고 미래를 봐라. 미래를. 미국은 7% 이상의 인플레이션, 일본은 2% 이하. 금융정책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결과에 따른 달러, 엔 환율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니클로나 다이소에게는 당연히 나쁜 엔저입니다. 다이소는 국내 생산을 늘리겠다고 하죠. 중국은 엔화 약세 이외에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국내 생산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나쁜 엔화 약세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엔화 강세도 좋지 않습니다. 결국 엔화 약세도 엔화 강세도 결국은 기업에 따라 나쁘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엔저를 신경 써서 금융정책을 전환하면 디플레이션이 되어버립니다. 디플레는 장롱예금을 잔뜩 쌓아둔 노인들만 얻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경제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엔저로 일시적인 불이익을 얻는 국민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